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자님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고 네. 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었나요? 저자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꽂힌 원칙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투자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공부를 하면 그럼 뭘 할 거냐, 성과물로 뭘 만들 거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셔라. 네. 네. 그게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기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되고 그리고 은퇴는 빨라지고 네. 그리고 은퇴 후에 자기의 힘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50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의 평균 소득이 현저하게 줄고 혹은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 전략이 마땅치가 않아요. 한 축은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한 축은 내가 연봉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오르면서 가야 되죠. 네. 근데 그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축이 뭐냐면 결국 내가 젊었을 때 왕성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그때에 네. 내가 투자를 통해서 즉 네.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네. 시스템이죠.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을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축을 감당해야만이 국가적 재난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는 꼭 이제 필수적인 것이 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장기적인 투자는 반드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투자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죠. 네. 공부해서 네.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패턴이나 예. 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예. 거기에서 나는 내 투자 성향과 내 투자금을 보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자님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고 네. 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었나요? 사실 뭐 제가 이 책을 쓴 또 하나 이유는 뭐 저도 실제로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삶을 그런 미래를 맞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네. 저도 나름대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투자를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조금씩 여력을 만들어서 네.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미국 주식.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네.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예.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그럼 저축은 되게 젊을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저축을 젊을 때부터는 못 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네.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운영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투자를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네. 이제 준비를 해나가서 음.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네.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죠. 저자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꽂힌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원칙은 지키면 잘 맞겠다. 스스로에게 잘 맞겠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자. 네. 투자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빚은 아니지만 네. 내가 당장 혹은 단기간에 혹은 네. 1년 안에 뭐 써야 될 네. 쉽게 해서 운영 자금이죠. 네. 그런 돈을 하지 말자. 네.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내가 급하게 쓰지 않는 그게 규모가 작더라도 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빚내거나 당장 다음 달 생활비로 하면 시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거시적인 제가 패턴을 읽을 수 있어도 단기적인 것은 사실은 거의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빚내지 않는 또 급하지 않는 돈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도 똑같습니다. 공부하자. 제가 끊임없이 미래를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동일하게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왜 공부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거꾸로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실패 확률을. 네.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과 좀 연관된 원칙인데요. 저도 끊임없이 투자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공부를 하고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네. 공부한 걸 믿고 네. 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봐요. 네. 물론 내 공부가 미진해서 잘못된 어떤 전략을 세웠더라도
일단은 내가 공부한 것까지는 믿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네.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 것을 믿고 가라.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전략보다 못해서 투자 수익률이 적더라도 혹은 손실을 봤더라도 네. 내가 공부한 대로 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공부는 하는데 투자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네. 어떻게 되면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칠 수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의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믿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틀리면 공부를 다시 해서 고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네. 저는 꼭 개인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어떤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실수를 전혀 검증할 수 없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요리로 친다면 이렇게 레시피대로 하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소금 더 넣고 네. 이상한 걸 계속 넣다가 계속 간을 보면서 계속 넣어요. 네네.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요리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네, 늘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거죠. 네. 좀 개인적으로 그 미래 예측 중에 요새는 앨런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 얘기를 네네.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미래는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바뀌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 우리 일상은 코로나로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많이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앨런 머스크 머릿속에는 20년 후에는 화성에도 가 있고 누구나 머릿속에 AI 칩들과 머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앨런 머스크의 표현을 하면 이미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뇌 밖에 있는 AI 기술을 그렇죠. 함께 공생하고 있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지는 것이어서 마치 전두엽 위에 한 레이어가 더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일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루고 말겠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미래고요. 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네. 사는 시대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 뇌 안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미 인간의 두뇌는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지금 연결된 시대고 또 인터넷과 연결된 시대죠. 그럼 네. 앞으로 기술적 발달은 뭐냐? 그게 얼마만큼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지금은 내가 의식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켜고 핸드폰도 켜고 검색도 하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경계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핸드폰을 켜거나 컴퓨터를 온오프를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상시적으로 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뇌와 연결된 네. 가상세계, 네. 연결된 인터넷 세계, 연결된 인공지능이 되겠죠. 하드웨어 쪽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칩이라고 해서 네.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사한 네. 이제 병렬 구조의 칩이 나오죠. 네. 그런 경우에는 직렬 칩보다는 병렬 칩을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드웨어가 인간의 신경망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칩들이 인간의 뇌와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뇌 안에 심을 거냐, 네. 예, 두피 안에 심을 거냐, 두피 밖에 심을 거냐는 사실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네. 꼭 굳이 뇌 안에다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거 나오면 안 하겠다. 네. 어떻게 뇌를 열고 거기다가 칩을 심냐. 네.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의료 분야에서 네. 뇌를 열고 거기다 칩을 심고 하는 네. 거지만 네.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그쵸.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과학이 그 정도 발달하면 네. 굳이 뇌 안에 심지 않아도 네. 여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그렇죠. 네,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런 하드웨어와 인간의 뇌가 연결되고 CPU 칩처럼 성능이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네.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연산 기능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퍼컴퓨터나 네. 혹은 인터넷,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링크하는 아하. 그러면 굳이 그 연산 칩을 아주 묵직한 거 큰 거를 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링크하는 칩 정도가 예.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비즈니스죠. 네. 개인이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느냐. 네. 또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소비자 친화적으로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최소 10년, 20년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 세대 안에 네. 예, 그런 것을 경험하고 네. 살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투자 시장에도 그쵸. 그런 회사가 그쵸.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하겠죠.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칩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IQ가 이제 훨씬 높아지는 효과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서 핸드폰을 빼앗아 가면 지금의 현대인은 바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진 거나 다름없죠. 손끝으로 그렇죠. 뭐든지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핸드폰과 통신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방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밌는 사회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겠네요. 어쨌든. 그때가 뭐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네. 지금은 또 검색의 역량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 인공지능 산업이 좀 더 빨라질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빨라지고 또 상용화의 접목점들이 더 많아지면 네. 인간은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검색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나는 답을 즉시 얻을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뭔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의 능력도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인류의 지식의 전반이 상향 평준화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능이 뭐냐, 네. 인간의 능력이 뭐냐라는 또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지겠죠. 네.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똑똑해지는 네.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죠.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네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혹자는 사람을 노화시키는 물질들을 발견을 해서 추출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 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미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전체적인 그런 기술들이 의학기술이라든지 혹은 생명공학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인간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복제한다든지 줄기세포를 통해서 몸을 계속 재생시키면서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 네. 조합들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그런 기술이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은 상승할 거다. 네. 네. 그러나 그 이상 어느 특정한 수준 이상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이상 사는 기술은 네. 굉장히 고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독점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계급 사회를 나누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네. 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수백 년 동안 네. 가질 수 있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독재자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네. 오히려 거꾸로 네.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네.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에서 복제품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저렴한 어떤 네. 대안이 나오겠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학자들은 이건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다. 네. 얘기하고 있는 건. 한쪽은 조금 더 환상적인 부분의 미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조금 더 암울한 미래가 네. 있죠. 암울한 미래의 대표적인 부분들은